안녕하세요. 신한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승입니다. 오늘은 기획 이슈 5번째 사항으로서 안성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이라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경기권에서 경기 남부권에서 안성이 야심차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계획적이고 개발하기 위해서 즉 무분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성시에서 개발 계획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시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첫째,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산지 개발과 물류단지와 개발 권역 변경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지 개발 규제는 현재 안성시 조례로 경사도가 25도까지는 개발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15도 이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지금까지 25도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20도 이하로 개발시키겠다, 규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초안을 작성을 했고 의견을 수립했고 심의에 상정하면 올 12월 달에 공포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 물류단지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저번 유튜브 시간에 보내드렸던 것은 비도시 지역의 산업 유통시설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비도시 지역의 산업단지가 계획했던 산업단지가 전부 다 소진돼 가지고 추가로 30만 평을 경기도에 정액 신청했다는 것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현재 물류단지, 그 지구단위 계획한 물류단지 말고 일반 물류창고, 즉 이런 것들은 약 20만 평 52개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39만 3천 평으로 한도를 줘서 설정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유튜브 시간에 이 말씀드린 그 비도시라는 것은 안성의 도시 지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도시 지역의 범위가 있는데 도시 지역이고 시골 지역 이런 범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전부 다 산업유통시설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물류단지가 물류창고라든가 2000평,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는 600평 이하이거나 건축이 300평 이하의 일반 창고, 농업용 창고는 총량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류창고들은 일반 개별적으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작은 규모의 600평 이하라든가 건축 면적으로 300평 이하 일반 창고, 농업용 창고를 제외한 물류창고는 전부 다 총량제에 걸린다, 그 얘기고요.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성을 성장관리권역을 수립을 하겠다. 이 성장관리권역은요, 국토계획법상도 나오고요, 수도권 정비법상도 나오는데, 지금 안성의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밑에 지도를 간략하게 보시면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권역은 가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눕니다. 가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따라서 개발 행위나 모든 규제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성장관리권역은 올해부터 공도, 양성, 원곡에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 동북권에 실시를 하는데,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40%였던 게 50% 이렇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은 일반 그 독자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기도청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정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가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나누는데 수도권 정비법상 가밀억제권역이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성장관리권역이 약 40%, 가밀억제권이 50%, 나머지 자연보존권역은 10%밖에 안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밀억제권역은 글자 그대로 가밀억제한다는 권역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근에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 이런 데에 공업단지 지역이나 산단 지정이 안 되죠. 금지. 그러니까 성장관리권역인 오산이나 파주나 용인이 이런 데는 가능, 자연보존권역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참고로요, 전부 다 가밀이든 성장이든 자연보존권역이든 대학은 신설 못하고 다만 이전은 가능합니다. 가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그래서 단계로 보면 가밀억제권 다음에 성장관리권역, 그럼 자연보존권역이 제일 약하겠네요. 자연보존권역에 모든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권역에 따라서 틀릴 뿐이지 자연보존권역이 일반적으로 약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도 금지가 됩니다. 자연보존권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에 있는 대학이 양평으로 간다.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자연보존권역은 자연보존권역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죠. 금지. 그래서 가밀, 성장, 자연보존권역으로 바뀌는데, 권역으로 나누는데 안성이 가운데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죠. 이번 달에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산지 개발하고 물류단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하고 물류단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전부 다 단계별로 각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단계별로 카드 한도처럼 물동량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시키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경사도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20도 이하로 규제를 강화해서 임야 개발이 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저번 유튜브 시간에 말씀드린 비도시 지역의 산업협동 물류단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은 용지가 다 바닥이 나서 추가로 30만 평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난개발 방지의 물류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물류단지 개발하는 용량하고 개별적으로 물류창고 개발하고 하는 것하고는 용량이나 규제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저번 유튜브 시간에 보내드린 겁니다. 다 소진돼서 추가로 30만 평 신청을 했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부분이고, 참고로 이제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냐 개발행위로 하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글자 그대로 복합개발이에요. 아파트도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물류단지 큰 것도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복합시설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시설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개발행위는 글자 그대로 그 어느 하나 특정 부분에 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10,000평 이하, 약 9,000평 이하는 개발행위로 개발합니다. 전원주택단지도 자연생산녹지는 3,000평 이하, 관리지역은 9,000평 이하는 전부 다 개발행위로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단지 개발은 이게 좀 전문적이긴 하고 기업적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전문적이긴 하지만은 자, 민간인이 물류단지를 개발한다. 150만 평 이상은 물류시설법을 따르고요. 미만은 산단특례법, 원래 법안은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 이것이 간소화돼서 산단특례법, 즉 150만 평 이상은 물류시설법, 150만 평 이하는 산단특례법. 그래 공공은 그 2배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100만 평 미만은 시도지사가 하고요. 100만 평 넘어가는 국토부 장관, 물류단지 큰 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100만 평 이하는 지자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시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임야, 산지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물류단지 산업시설을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은 총량제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해서 안성시도 개발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데 안성 개발의 흐름을 아시면은 토지 투자에 유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